25시 극장전을 제안한다. 이것은 서울의 광장에서 배우, 무용가, 정치인, 인권운동가, 시민, 연주자, 고등학생, 성직자, 어린이 등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계층의 24인이 1시간씩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는 프로젝트이다. 이것은 굳이 말하자면 예술과 행동 그 사이의 영역에 존재하는 표현이다. 한나 아렌트는 그에 져서 인간의 조건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의 창의성, 즉 공동세상에 자기 자신만의 것을 더할 수 있는 능력의 발현을 통해 우리 시대의 고립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25시 극장전은 그러한 맥락에서 개별인들이 공적인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창의성을 발현해가는 24개의 극장 만들기가 될 것이다. 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여 썩 잘하는 사람을 헛되게 소개하는 팟캐스트 공도사. 안녕하세요. 웬 도사 울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다도사 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도사 병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사도사 호도사입니다. 저는 그럼 무슨 도사인가요? 오늘의 공도사. 네, 저는 오늘의 공도사 이경성이라고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변방연극제 총괄 감독. 네, 예술 감독. 예술 감독. 예. 제 소개를 뭐 간단히 하자면은 이제 연극 연출가이고 네. 연극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조금 음. 클래식한 연극을 전공을 했는데 이제 네. 조금 재미가 없어서 이제 좀 제 방식대로 하고 싶어서 이제 졸업하고 극단을 만들어서 이제 한 10년 정도 작업을 쭉 해왔고요. 올해 처음 임명이 되신. 임명이 됐던 거는 이제 그 2015년이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축제를 약간 비엔날레 형식으로 개최하자고 제안 드려서 이제 제가 이제 예술 감독으로 하는 축제는 올해가 처음으로 진행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2년에 한 번으로 네. 이제 네네. 변경이. 이제 앞으로는 쭉 거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거는. 일단 제가 총 3회를 맡는 동안에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전에 이민자 선생님은 네. 되게 오랜 기간 하셨잖아요.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하신 네네.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 앞으로의 총 감독님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 그거를 딱 정한 건 아닌데 네. 일단 제가 제안이 왔을 때 저는 3회만 하겠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이민재 감독님은 이제 전문 기획자시고 저는 이제 연극 연출가기 때문에 제가 뭐 10년, 20년 이 변방연출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한 사람이 오래 하는 게 또 축제를 위해서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변방연극제는 과거의 변방연극제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의도적으로 이렇게 차별화를 둬서 이렇게 변화를 가져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예술 감독이 바뀌니까 이제 그런 뭐 색깔이나 초청하는 작품의 컬러들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개막 행사를 이제 아까 처음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 이제 여러 시민과 예술가들이 모여서 이제 24시간 동안 이렇게 릴레이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그 외에 이제 제가 그동안 저희 극단에서 작업을 하면서 여러 뭐 해외 팀이나 아니면 알게 된 다른 이제 연출가들 그런 분들을 또 이렇게 초청을 해서 라인업을 새롭게 짰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변방연극제에서 보여지는 작품은 총 몇 점의 작품? 워크숍이랑 개막전까지 포함해서 11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개막전은 그러면 광화문에서 하는 건가요? 광장.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일민미술관이랑 그 동화면세점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거기 가운데 보면 길다랗게 교통섬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평방 1m 안에서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럼 1m 안에서 한 명의 퍼포머가 그 자리에 1시간씩 이렇게 지키고 그 다음에 또 계속 1시간에 한 번씩 릴레이로 계속 바뀌면서 그러면 그 퍼포머들은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각자 컨셉에 이제 맡기는 건데 이 퍼포머들이 꼭 다 뭐 예술가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학생도 있고 뭐
뭐 목사님들도 있고 그래서 각자 자기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방식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네네.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뭐 그림 그린 사람 뭐 크로키 같은 거를 1시간 동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또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피켓을 들고 서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보니까 티켓 문자는 금지로 하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문자는 쓸 수 없는 규칙. 네, 어떤 이렇게 구호로 문자를 쓰게 되면은 그것이 조금 너무 하나의 어떤 주장이 되기 때문에 약간 시위 같은 느낌으로. 저는 이제 이 언어가 이제 완전 시위 언어는 아닌 그러면서 또 완전히 그냥 뭐 순수 예술 언어는 또 아닌 그 사이 어디에 존재하는 어떤 언어를 좀 찾는 게 목표여서 문자를 쓰지 않는 걸 규칙으로. 그림은 되는 그림은 되는 거예요. 그림은 네. 뭐 노래 뭐 노래도 되고 뭐 춤을 춰도 될 것 같고 네. 뭐 신문을 보고 책을 보고 있어도 될 것 같고. 아니 근데 이제 24시간 연달아서 하는 거죠. 네. 근데 연극이라는 게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밤중에 걸리는 분들은 사실 관계자밖에는 못 보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하시나요? 그렇죠. 근데 연극이라는 게 이제 관객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조건조차도 좀 극복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지만 좀 나 자신의 놀이에 열중하는 어떤 시간들을 만든다는 의미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계속 저희가 이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꼭 어떤 절대적인 조건을 잡지는 않고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합니다. 네. 그 시간은 뭐 제비뽑기 이런 걸로 하시나요? 아니면 일단은 그 참가자분들이 원하는 시간대들을 제안을 해주시고요. 왜냐면 어떤 거에 따라서 정말 새벽대가 어울리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회사원들이 출퇴근하는 시간이 어울리는 분들이 있고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조금 앞뒤로 조정을 해서 순서를 이제 짤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다 인원은 다 네, 인원이 조금 초과돼서 지금 이거를 제가 그냥 다 신청하면 다 된다고 했는데 좀 24명이 이렇게 넘을 줄 몰랐는데 그래서 이거를 시간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8시 뭐. 네, 제가 24시간 동안 깨 있어야 되는 거라서 1시간 늘어날 때마다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감독이 잠을 안 드죠. 그럼 이건 섭외는 자유롭게 그냥 신청해서 거기서 자유롭게 심사해서 네네. 건가요? 네. 감독이 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관객도 없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거기가 또 만약에 어떤 안전사고나 그래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 책임자는 좀 시비 있어야 걸 돼요. 수도 있고. 네. 맞아,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좀 예상 외에 항상 상황에서 싸움이 나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거 첫 공연은 몇 시에 시작했던 거예요? 최초 26일 12시에 시작해서 난 12시. 네. 12시에 시작해서 다음 날 12시에 끝나고요. 12시.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1인 시위에서 착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1인 시위로 간주되는 것이 이제 서로 20m가 떨어져 있으면 1인으로 그렇죠. 간주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폐막하는 날 이 24명이 다시 모여서 서로 20m씩 떨어져서 그 했던 1시간을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버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조금 이 공간을 이제 수평적으로 확장을 하는 거죠. 예. 시위법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20m 안에서 혼자는 뭐 신고 안 하고 신고 안 해도 해도 되죠. 그러니까 그래요? 네. 예술가들 안에서 중에서도 특히 변방 연극제를 하시는 그 관계자분들은 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공연 자체를 이제 뭐 꼭 극장뿐만 아니라 그런 거리나 일상의 공간에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규율이나 이런 이렇게 제재들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어떤 예술적인 저항을 하는 작품들이 또 많이 초청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획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과 이렇게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 힘드시겠어요. 근데 감독님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바로 그 크리에이티브 바퀴에 거기서도 감독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네, 거기 이제 연출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퀴는 뭐 하는 곳이에요, 근데요? 바퀴는 연극을 만드는 곳이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요? 네, 근데 이제 연극 자체가 뭐 이렇게 그냥 작가가 쓴 희곡 이렇게 공연하는 이런 연극보다도 뭐 여러
장소 특정적인 공연도 하고 또 저희는 이제 같이 공통의 어떤 주제를 정해서 이제 리서치하고 그거를 이제 공연 언어로 만드는 좀 그런 뭐 소위 말하는 좀 실험적인 연극을 하는 전통적인 스타일이죠. 연극하고 좀 거리가 멀고. 아니 기존의 틀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네. 알고 그런 있는 네네. 바퀴가 뭔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바퀴로 잘못 알았어요. 네, 원래 바퀴인데 그 바퀴가 맞는데 이게 바퀴하면 너무 뭐 바퀴벌레 이렇게 돼서 그냥 저희가 발음할 때는 그냥 바퀴라고 하고 스펠링은 VAQI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기를 합니다. VAQI라고. 모의 약자가 아니군요. 이게. 모의 약자인데 약자는 약자예요. 네, 모의 약자예요. 이게 더 한참 젊은 시절에 지은 거라 굉장히 조금 철학적이구나. 철학적인데 의미 엄청 많이 부여되고. 네, 말하기 좀 쑥스러운데 그때 당시에 그 정서로 말씀드리자면 V는 이 베리타스, A는 아트, Q는 퀘스천, I는 이매지네이션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추구하면서 작업을 하자 이랬는데 뭐 좋네요. 네, 뭐 너무 거창하죠. 네. 학교 구호 같은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예술대학교에 구호가 강하다 보니까. 네. 맞아. 그래서 어디서 물어보면 잘 대답 안 하는데 비밀을 캐네. 바퀴가 낫네요. 그러면 그 팀은 고정 멤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유동적인 거예요? 고정 멤버가 있고 또 그때 또 새롭게 작업하는 어떤 작업에 따라서 이렇게 초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같이 이제 대학 생활 같이 했던 친구들과 이제 시작을 한 거고 이제 그 후에 계속 좀 이렇게 변화가 있었죠. 네. 그러면 지금 연출도 하시면서 배우도 같이 하세요? 아니면 연출만 하세요? 배우는 안 하는데 제 연극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컨셉적으로 살짝 출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실 것 같아요. 약간 출연 욕심이 항상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항상 컨셉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죠. 네. 일부러 그런 컨셉을 한 거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었습니다. 네. 사실 25시도 마지막에 이제 1시간은 제가 마지막. 네, 제가 그래서 25시 극장 정원이라고 마지막. 이름을. 네, 이제 마지막 이제 개막을 선포하면서 이제 그걸 알리는 거라서. 네. 왜 25시일까 약간 궁금해. 네네. 네. 그 25시는 그러니까는 이제 24시간 릴레이로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폐막 때 1시간을 이렇게 펼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25시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인 건데 이제 그 릴레이로 우리가 새로운 공간을 열어낸다라는 이제 개념에서 이렇게 추가를 한 겁니다. 재밌다. 근데 그 이벤트라는 말이 그냥 그런 사건, 네. 그 사건 25시가 생각나고. 미안, 죄송해요. 빨리 사과하세요. 뭐하는 짓이야, 선생님 모시고. 그 연극제 개막을 광장에서 한다는 게 되게 좀 울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변방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연극제가 광장으로 들어와서 그 시작을 한다는 것도 그리고 서울의 제체 중심에서. 네, 제가 그 광장에서 사실 처음 공연을 했었고 2010년도에 했었고 2014년도에 했었고 이제 2017년도에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광장의 어떤 풍경과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2010년도는 굉장히 일상이 있었고 2014년도에 제가 했었을 때는 막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단식을 시작하던 그날이었고 이제 2017년에는 이제 그 난리가 끝나고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가 된 후에 처음 다시 광장을 나오는 이제 그런 시대인 거죠. 진짜 광장에서. 광장의 의미가 계속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갑자기 변방 연극제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변방 연극제가 어떻게 생겨나고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어떤 주제를 많이 다뤘고 이런 좀 이야기 잠깐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1999년도에 처음 이제 생겼고 이제 젊은 연출가들이 조금 더 실험적인 언어로 연극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젊은 예술가들이 이렇게 자기 작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이나 아니면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연출가들이 그런 플랫폼 만들자 하고서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그러한 실험들이 이제
몇 년 이어오다가 이제 이민자 감독님이 맡으시면서 이제 이민자 감독님이 조금 더 중점을 두신 거는 어떻게 연극이라는 것이 조금 더 이제 미학적으로도 전방이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의 사회적인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점들을 쭉 구축을 이제 해왔는데 이제 또 이제 시대가 점점 이렇게 어두워지는 그 시기를 겪으면서 이 또 연극제가 조금 너무 그 사회적인 목소리에 너무 방점이 가버리는 근데 그거는 뭐 어떤 한 개인의 어떤 그거라기보다는 어떤 흐름상 시대 흐름상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이 예술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이 사회 현실을 담아내지만 또 그 예술의 어떤 고유성이랄까 그걸 또 어떻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이기 때문에 또 흥도 있어야 되고 재미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레이어를 어떻게 좀 적절히 구축할 수 있을까를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가장 이상적 아니 그 3대 감독제죠. 네, 3대 가장 미션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시기가. 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중적인 걸 다 담아야 돼요. 1대 2대 걸 양쪽 다 가지면서도 또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니까 부담이 많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그런 여러 좀 뭐랄까 축제스러운 프로그램도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DJ 초청해서 극장에서 디제잉 파티도 하고. 조금 약간 젊어진 활기찬 모습을 좀 볼 수 있겠네요. 이번 변방연극제에서. 전혀 늙었나요? 아니요. 저 마지막 제가 본 변방연극제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그때 어떤 상황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많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다 보니까 특히 변방연극제는 더더욱 사회적인 이슈를 많이 다뤘고 그런 것들이 결코 가볍지 않았던 작품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래서 이민자 선생님을 한번 초대했을 때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너무 계속 이렇게 무거운 것만 하면 관객들은 때로는 그런 걸로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좀 기분 전환 뭔가 좀 즐거움도 좀 주는 그런 것도 같이 하면 안 되냐 막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선생님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좀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조금 정상적으로 모든 게 다시 돌아오고 있는 바뀐 지 한 달 한 1년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 조금 축제처럼 가도 좋겠다. 그리고 그런 모습 변화된 모습을 많이들 기대할 것 같아요. 심적인 부담도 관객들도 좀 덜고 뭔가 죄책감을 느낀다던가 관람하면서 그런 것도 좀 맞아. 저는 사실 변방연극제를 그렇게 안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몇 번의 이제 그걸 이제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자꾸 하더라고요. 내가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게들 곳에서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나는 왜 너무 내 것만 하지 않았나 막 이런 약간 그런 죄책감을 자꾸 심어주셔가지고 약간 자꾸 기부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부담감을 자꾸. 그런 기능을 하는 영제도 어떻게 보면 있었나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변화에 또 되게 잘 그거를 포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금 분위기를 좀 전환하려고 하는데 또 많은 이제 제 선배들이 너도 너무 진지하다고 조금 더 힘을 빼면 좋겠다고 그런 충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좀 릴렉스해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연극 우리가 이런 축제를 준비하고 그걸 이렇게 하려면 많은 인원들이 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사실은 돈이 또 필요하잖아요. 근데 되게 좀 연극계가 또 그렇게 또 부유한 그런 집단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그 운영비를 그렇게 마련을 하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이런 것도 다 오픈해야 되는 거군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금 신청을 공공기금을 신청을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기금을 이제 이번엔 이제 또 제가 새롭게 시작하기도 하고 또 이런 취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또 더불어서 이제 개폐막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텀블벅을 진행을 해서 이제 그 모금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금 얘기 나와서 그런데
감독님도 블랙리스트인가요? 뭐 그렇죠. 뭐 올라가. 네네. 거의 뭐 영국계에는 거의 되게 많아요. 어떤 네. 그 블랙리스트 올라갔을 때 네. 기금 같은 거에서 좀 느꼈어요? 편파적인 게? 아니 저는 근데 아이러니하게 예. 그 막 엄청 많았던 그 리스트에 있지는 않았고 조금 더 극소수에 있는 그 리스트에 사찰 있었다고 당해야 하는데 네. 근데 저는 그 시기에 국가지원금 말고 약간 시지원금이랑 사설극장에서 작업을 많이 했던 시기였어가지고 크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지는 않았어요. 네. 운이 좋아. 홍길동 같아요. 그때 뭐 서울문화재단은 뭐 시장님이 박원순 시장님 계속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 네, 상대적으로 그런 게 없었던 거죠. 수장이 거기 있었네. 네. 예, 그러면 이제 작품 얘기 조금 네. 할까요? 예, 그래서 어떻게 전반적인 걸 소개할까요? 아니면 전반적인 걸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네. 특별히 또 인디아 철공에서 하는 거를 조금 더 네. 자세히 하는 걸로. 예. 그럼 전반적인 소개는 되게 빨리 해야겠네요. 아니. 이번에 이제 저희가 굉장히 여러 군데 장소를 섭외를 했는데요. 일단은 그 여기 인디아 철공, 그 다음에 그 대학로에 있는 여행자 극장, 해화동 1번지, 30 스튜디오, 그다음 노들 장애인 야학, 그리고 CKR 스테이지, 그리고 광화문 광장 뭐 이렇게 크게 예, 각자 나름의 다 사연들이 있는 좀 장소들입니다. 예, 좀 그냥 들어보니까 좀 그럴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여행자 극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저기 대관 하면서 다 공연하는 게 너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연습실 이렇게 개조해서 같이 극장으로 만든 곳이기도 하고요. 뭐 30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연희단 거리패라는 이제 극단이 그 원래 게릴라 극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그런 재정난 때문에 그냥 흉가를 하나 사서 새롭게 다시 극장으로 위치가 이제 어디죠 그러면? 성대 명륜동 쪽인데 거기서 이제 화재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한 명 죽었는데 이제 그거를 개조를 해서 극장 만든 뭐 그런 저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선보이는 작품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그 종이로 만든 배에 그 권력에 맞서 진실을 외쳐라 어둠 너머의 목소리 이게 질문이 제목이 좀 크긴 한데 이거는 아리엘 도르프만이라는 굉장히 그 칠레의 아주 이제 유명한 희곡 작가인데 이 희곡 작가가 그 전 세계의 어떤 인권 운동가들의 말들을 수집한 책에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투쟁하고 억압받았던 인권 운동가들의 말들을 실제로 이거 배치를 해가지고 희곡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작가가 직접 이렇게 썼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배치를 통해서 이제 진행되는 작품이고. 어두워. 그러면 이거는 이 말들이 이렇게 짜집기를 하면서 또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말만 되는 건가요? 언어적으로만 어떤 드라마가 있는 스토리는 아니고 그냥 언어적인 맥락으로만 흘러가게. 네네. 그런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만찬이라는 작품은 이제 창작 집단 푸른 수염의 작품인데 그 서울에서 살고 있는 뭐 주로 이제 아시아계에서 이주 노동자분들이 이제 여러 식당에서 이제 음식들을 많이 이제 하는 레스토랑에서 이제 우리는 그분들의 이제 음식으로만 경험을 많이 하는데 그 이면에 그분들의 어떤 삶이나 생활들 이런 것들을 이제 리서치를 해서 그분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공연을 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거론한다는 것이란 작품을 하는 장현준 작가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여러 재난들이 인재의 재난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난들을 보면서 이 재난에 대해서 자기 몸으로 어떻게 이거를 감각하고 또 사유하고 또 이거를 좀 공연을 풀어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자기가 했던 작업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그 몸들을 표현하기도 하는 약간 렉처 퍼포먼스처럼 진행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연극의 삼요소라는 이 공연 같은 경우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그 극장이라는 장소를 접근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비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 장애인의 시각에서 또는 입장과 상황에서 그런 극장을 경험하는 방식들을 이제 리서치를 해서 이제 그 장애인 배우 한 명과 비장애인 배우 한 명이 같이 공연을 만들어가는
공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이제 초청한 이 케미코 후모와라는 작품은 굉장히 젊은 일본의 이제 여성 극작가이며 연출가인데 일본의 지금 현대 사회에 뭐랄까 이면에 흐르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력함과 우울감 이런 것들을 2인극으로 이렇게 너무 맞는 것 같은 네. 느낌이. 근데 굉장히 굉장히 약간 블랙 코미디처럼 그렇게 풀어낸 작품. 네. 이고 그다음에 그 이제 다큐멘터리 워크숍으로 하는 이 휴먼 액트라는 이 워크숍은 이제 독일의 카이트우만이라는 연출가를 이제 제가 이제 베를린에 공연 갔을 때랑 이제 중국에 공연 갔을 때 두 번 우연히 다 이렇게 만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 만났을 때 우리가 같이 뭔가를 하자.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배우가 아닌 일반인 분들의 어떤 개인사나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공연을 만드시는데 이번에 이제 크게 어떤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떤 민주주의와 나 이런 개념에서 이제 그 한강에 그 소년이 온다를 읽고 그 소설을 개개인들이 어떻게 읽어내는지 일종의 독후감을 이제 공연의 형식으로 발표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소사이어티의 이제 노동 집약적 유의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브루마블을 패러디해서 이 브루마블의 이제 여러 가지 이 칸들과 이 말들을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뭐 월세를 내는거나 생활비에 드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칸을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사람이 말이 돼가지고 그 우리가 지금 현대 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러면 그거는 그 배우들이 이제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게이머는 누구예요? 미리 이제 그 참여할 사람들 모집을 해서 같이 게임의 룰을 하고 관객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이제 게임을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같이 진행을 하면서 같이 배우가 꼭 배우가 아니라 다른 참여자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관객 참여형 연극 퍼포먼스 뭐 굉장히 참여적인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이 작품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인디아트 공에서 공연되는 작품들을 소개를 하자면 쾌적하진 않아. 그냥 넓어. 어둡고 넓어. 네. 어쨌든 이 조금 환경과 조금 맞는 작품들을 배치를 하는 게 좀 중요했고 그래서 일단은 그 여기는 당연히 극장 구자 연출의 킬링 타임 이거는 이제 그 세월호 그 청문회를 하는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큰 맥락의 그 사람들의 이제 말들을 수집해서 그것들을 배치해서 가해자들이 어떠한 태도로 자신들을 스스로를 변호하고 또 책임을 회피하는지를 이런 언어적인 배치를 통해서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초연은 그 작년에 됐었고 또 올해 이제 광화문에 있었던 블랙 텐트에서도 한 번 공연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계속 조금 이런 말들은 어떻게 보면 기억의 방식으로서 계속 좀 재생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독 공연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럼 여기 그 참여하는 배우들은 몇 명이나 돼요? 4명입니다. 네. 근데 이제 계속 초연 때 이후로 계속 여러 자료들을 다시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변화가 있네요. 네, 변화가 있습니다. 텍스트에. 그리고 이제 그 강화정 연출의 자유롭게 그러나 고독하게와 그다음에 극단두 동양 연출의 슬픈 짐승 답장은 이 두 굳이 얘기하자면 이 두 여성 연출가들은 어떻게 보면 연극계에서 계속 어떤 좀 독자적인 언어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이제 몸의 언어이기도 하고 또 이제 작가의 언어이기도 한데 두 분 다 어떻게 보면은 이 현대인들의 어떤 무기력함이랄까? 그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몸을 좀 탐구를 했고 동양 연출인 같은 경우는 그 소설을 베이스로 슬픈 짐승이라는 소설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그거를 읽고선 일종의 그거에 대한 답장으로서 늙은 여성의 몸을 이렇게 탐구를 하는 게 있고 이제 강화정 연출님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사이보그의 몸과 움직임에서 조금 더 영감을 받아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배우의 움직임들을 좀 찾아 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작품은 연결돼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식으로 이제 맥락이 연결이 돼? 이 강화정 연출님 작품 25분입니다. 그래서 그 먼저 강화정 연출님 작품을 이제 이게 기억자잖아요. 큰 보면은 인디아트 공이
그래서 이쪽 모퉁이에서 강화정 연출님 작품을 보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저 끝쪽 창가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서 관객이 이동하는 네, 거예요. 관객이 이동을 해서 이제 그 50분짜리 마지막 작품을 보는 그래서 같이 이 공연을 그러면 스토리 맥락적으로도 좀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나요? 아니면 그냥 두 개를 이어서 그냥 보는 건가요? 스토리는 연결되지는 않는데 보는 관점이나 관객들 개개인에 따라서 어떤 맥락이나 어떤 정서들을 연결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좀 의도를 하시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네, 저는 연결고리가 약간, 생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건 입장료도 2번 내나요? 근데 작품이 짧기 때문에 그냥 합해서 이거는 그냥 그래서 네. 아까 오기 전에 잠깐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1부만 보고 싶은데 그런 경우. 그런 경우 어떡하지? 막을 수는 없죠. 근데 뭐 그렇다고 반으로 할인해주고 이런 건 그렇죠. 아니죠. 네, 아예 그냥 이거는 기획으로서 묶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이 이외에 좀 부대 프로그램 좀 소개해도 될까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아티스트 키친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사실 관객과의 대화에서 이제 작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이제 좀 한정이 돼 있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근데 이제 예술가 이제 한 2그룹 정도 해가지고 그 저희가 조그만한 그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초대를 해서 그 예술가가 이제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를 해주면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예술가 개인에게 궁금한 것들도 질문을 하고 뭐 작품에 관련된 것도 질문하는 그런 부대 행사가 있고 그래서 저는 올가닉 토마토 스파게티를 제가 감독님도 직접 숙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게 있고 다 출연하시네요. 어떻게 돼요? 출연은 아니고 축제 홍보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극장 전체를 약간 클럽으로 만들어서 DJ 초대해가지고 파티를 한번 크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해야겠다. 그러면 그런 파티도 입장료가 있는 거예요? 네, 아니면 10,000원. 그러면 뭐 술을 한 병 공짜로 주고 네, 이러나요? 술. 얼마나 드시려고?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작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굉장히 그 뭔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반적으로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약자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조금 타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타자라고 했을 때 조금 내가 가장 잘 어떻게 보면 그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내가 잘 모르는 어떤 그 대상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연극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변방의 상상력이라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변방의 상상력이 좀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축제 예술 감독으로서라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약간 그 장애인들에 대한 그 입장이나 그것들을 생활하면서 자꾸 그냥 저도 모르게 전혀 고려를 못하거나 잊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잘 상상이 안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사실은 전시장에서 장애인분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두지 않은 상태였는데 작년에 프랑스에서 전시를 하면서 그쪽 담당 큐레이터가 작품을 이걸 조금 위치를 좀 바꿔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딱 해서 우리는 한 번도 전시 작품 설치를 하면서 저런 거를 한 번도 염두에 두지 않았었는데 얘네들은 이미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오프닝이 되니까 진짜로 장애인 분들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환경이 마련돼 있을 때 그런 분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어떤 전시장이라든가 공연장 이런 데도 좀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 인디아 톨공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사실 대한공간일수록 그런 게 더 마련이 힘든데 왜냐하면 자립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보니 시설까지 하기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공공기관에서 이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에서.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그저께인가 뭐 이렇게 심사할 자리가 있어서 근데 어떤 장애인분이 왔어요. 근데 그 장애인 예술가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그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이분은 그냥 일반에 한 거예요. 일종의 어떤 항의의 그걸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이제 21세기에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잠정적인 장애인이라는 지금도 거죠. 거의 왜냐면 뭐 다 누구나 어떤 부분 장애를 갖고 있고 또 늙으면은 사실 늙어서 자기 몸이 어디 불편해지거나 이것도 장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게 자꾸 이거를 어떤 좀 특수한 어떤 그룹처럼 인식을 만드는데 이런 게 일조를 다 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면서 자기가 그쪽에 지원했을 때 더 쉽게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기다 지원을 한 거다. 그래서 제가 심사 인터뷰 하다가 거의 약간 혼나는 분위기가 그래서 이렇게 작아졌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변방 연극제는 또 사회적인 목소리를 또 많이 내는 연극제이다 보니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잖아요. 그 사실 뭐 어떤 사회적인 또는 정치적인 이 말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굉장히 이렇게 포함될 수 있는 형식들이 다양하니까. 근데 보통 이런 내용 사회적인 어떤 이슈를 다루면 뭐 되게 전통적인 연극으로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또 보여지는 것들은 굉장히 또 실험적인 또 그러니까 뭐 스토리가 연결이 돼서 막 그런 게 있는 거 기승전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추상적인 방법론으로 지금 극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뭐 전달되는 거 이해 관객들의 어떤 그런 눈높이도 좀 고려를 하시나요? 아니면 이거는 뭐 저 개인적으로 작업할 때와도 좀 연결이 항상 되는데 어쨌든 저 연극을 뭐 사람들을 계몽하거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연극을 하지는 않고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연극이 정치적이라고 했을 때는 나한테 굉장히 낯선 감각을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체험해보는 하나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은 아직도 연극의 정치성을 얘기할 때 자꾸 그 메시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메시지는 굉장히 진보적인데 그것이 구현되는 방식이 너무나 보수적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것이 보수적이라는 거는 이미 기존의 관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가장 어떤 편안한 불편함 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감각 그대로 이것이 구현이 됐을 때 사실 그거 자체가 아무런 어떤 감각적인 새로운 도전이나 체험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항상 이 내용과 형식이 좀 같이 어떻게 진보적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은 예술가들이 하고 있는 거고 또 가장 그 두 가지를 같이 구현하는 가장 어려운 지점이기도 한 거고, 그래서 항상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는. 이런 변방 연극제에서 이렇게 추구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국내에서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좀 외부로 이렇게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 외부라 하면 외국의 다른 나라에 이제 소개를 한다던가 뭐 이런 그러니까 국제적인 행사로 만들어가는. 제가 이제 저희 극단이 사실 이제 해외 투어를 많이 이렇게 다녔었기 때문에 그 커넥션이 제가 예술 감독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좀 축제로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2월달에도 이제 티팸이라고 요코하마에 굉장히 이렇게 큰 퍼포먼스 아트 미팅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열면서 이제 전 세계 프레젠터들이 오는 건데 거기서 이제 저를 그 초청을 해가지고 축제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래서 거기서 사실 이 일본 팀을 만나서 초청을 한 겁니다. 외국 팀이 들어오면 좀 그 앞에 국제 뭐 이런 거 하나 더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들. 근데 아직도 공식 명칭에는 서울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요. 서울 변방 연극제.
어쨌든 그 서울하고 변방하고 되게 안 붙는 네. 안 붙는 것 때문에 좀 네. 계속 붙여놓은 이유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네. 서울에 제일 타자가 또 많지 않나? 뭐 그런 맥락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래. 네. 그거 좋네. 음. 딱 좋네. 그렇게. 네. 저는 궁금한 게 네. 외국 분들이 공연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연극이라는 게 음. 이제 언어로 네. 일단 전달하게 되잖아요. 네, 몸짓도 네. 있겠지만 그 네. 언어 문제는 어떻게 그러면? 이제 뭐 영화처럼 자막을 같이 프로젝션을 이제 하는데 네. 그 이게 항상 질문 주신 것처럼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자막을 보다 보면은 그쵸, 이제 장면을 다 몸으로 놓치게 보니까. 되고 네. 그래서 굳이 이 정말 이 액면가 그대로 이걸 다 번역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 이 핵심적인 것들 번역을 하면서 스토리를 따라가면서도 이 장면을 같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자막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네,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막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뭐 음. 원래 외국의 뭐 극작가가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그 독일 분이 하는 게 네네네. 맞죠? 네. 네. 그러면은 그게 전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어느 맥락에서 온 것인지 모를 네네. 때 네. 그거는 그냥 단지 낯선 그쵸. 감각이 네.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는 그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언어들만 딱 봤을 때는 그냥 이제 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표들만 이렇게 쭉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기의를 알기 위해서 이제 여러 그 백그라운드들을 스터디를 같이 하면서 이제 그 무대 구현하는 방식들을 배우들이 준비를 하죠. 그래서 네 희곡 텍스트만 딱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관객들은 나중에 그 텍스트 공부하신 것들을 좀 알아야 돼. 그렇죠. 이제 배우의 역할이란 건 결국 이제 그런 수많은 이 뒤에 있는 콘텍스트를 몸으로 어떻게 이거를 응축을 시켜서 표현하는가가 이제 배우의 역할인 거니까 이제 그거를 연습을 하는 거죠, 사실. 네. 되게 어렵다. 그렇죠. 근데 그냥- 전 다르게 생각했어요. 음. 그 내용을 꼭 알 필요가 없다. 네. 저는 그게 어느 관객- 맥락에서 관객의 입장에서 어느 맥락에서 온 문구인지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문장 하나하나마다 모든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고 네네. 그런 정보들을 우리는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각자 관객의 몫으로 각자의 경험에 비추어서 몇 개의 문장 정도는 어디서 언급이 됐다라 정도는 알 수도 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그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 연극 배우분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네. 콘텍스트를 그렇죠. 보여주신다고.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네.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연극 자체가 감각을 해야 되는 건데 관객이 네. 이게 이 사람이 뭐 그냥 지식적으로만 나는 이런 거를 본다라는 약간 그런 관객분도 그쵸. 맞아요. 없지는 네. 않으니까. 그럴 바에는 그러면 집에서 책으로 보는 게 낫죠. 네, 시간 들여서 그러니까- 극장에 오는 거는 이제 내용은 다 못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를 느끼러 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네. 단순히 뭐 감정 연기가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것 어떤 그냥 문구를 어떻게 구현하시나 네. 궁금해지네요. 네네. 부루마블이 땡기네요, 저는.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땡기네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부루마블 신청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참여하려면? 관객으로 표를 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냥 끊으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아, 미리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아. 저희 블로그 통해서 하실 수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www. 저희 우리 공구사님들 제가 표 다 예매해놨습니다. 저희 텀블벅 저희 후원했어요. 10만 원. 후원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직 명단을 확인 못했는데. 저희 항상 후원합니다. 아. 변방 연극 때. 부루마블 하면 무인도에서 좀 쉬고 싶다. 빚 내야 되고 막. 아, 그럼 뭐 무인도로 이렇게 돈 같은 퇴출당- 것도 있나요, 그러면? 소품으로? 네. 그걸 부루마블 그대로 패러디하고 있기 때문에. 패러디 하는 네. 거야. 난 전세 월세 막 재밌겠다. 네. 흑수저 게임이란 게 있었잖아요. 수적 게임. 수적 게임. 근데 거의 뭐 그게 그 타고난 한동안 그 얘기 있었잖아요. 금수저로 타고나야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흑수저로 태어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금수저가 절대 될 수 없는. 근데 그 게임이 이제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그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한 명의 금수저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흑수저들인 거죠. 네. 근데 뭐 대학도 가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월급 취직해서 월급도 받고 막 이러면서 이제는 인생 게임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가지고 흙수저가 뭘 해도 절대 금수저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약간 제노사이드 박물관 갔다가 거기 보니까는 그 광주 도청을 지켜라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게임을 해서 그래서 광주 도청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게임이라는 게 어떤 그런 펀이 있어야 되잖아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건 너무 막 진짜 필사적인 거잖아요. 그 게임의 목적이 그냥 어느 순간 굉장히 전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비슷한 하면 할수록 그냥 자괴감 만드는 이런. 맞아. 광주 도청을 지켜라. 하다네. 총 맞는 거 아니야? 그냥 바로 죽는 거 아니야? 증문즉답 할까요? 예. 증문즉답. 내가 할 수 있는 외국어는 몇 개? 한 가지입니다. 지구에서 꼭 사라져야 할 것은? 쓰레기. 가장 애착가는 연출 작품은? 비포 애프터. 나의 장애는 무엇인가? 자꾸 딴 생각을 함. 총 연출한 작품 수? 한 18편? 나는 어디의 변방에 있나? 전 세계의 변방. 30년 후 나의 모습은? 연극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나에게 쌍꺼풀이란? 피곤할 때 생기는 거. 전보러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강경화 외무부 장관 후보는 적합한가? 적합하다. 네, 이상입니다. 재미가 없네. 그래요? 외국어 한국말밖에 못하세요? 하나. 하나. 그러니까 네. 영어. 네. 영국에서 공부하셨잖아요. 네. 아니 그 또 일본 작가도 아까 혹시 해서 또 일본 못합니다. 또 하고 뭐 왠지 막 그럴 것 같은. 영국 하시니까 몸으로 다 뭐. 그래서 지구에서 꼭 사라져야 되는 거 쓰레기 어떤 쓰레기요? 인간 쓰레기요? 아니면? 그냥 실제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바로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새 살면서 진짜 생활하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나 혼자 사는데 이 쓰레기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저는 일본 가서 너무 깨끗한데 먹는 건 다 또 일회용이에요. 다 편의점에서 다 포장 낮게 포장. 그래서 그거 한번 뭐 먹기 시작하면 쓰레기가 또 한 보따리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얘네는 이 쓰레기들을 도대체 어디에다 숨겼을까? 막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바닥에도 없고. 근데 한국으로 수출도 하고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지. 아파트도 만들고. 폐자재 잔뜩 수출하지 우리나라. 그러게. 자기 집으로 가면 볼 수 있어요. 일본에서 못 보던 거. 외국어 얘기 나와서 그런데 유학하셨잖아요. 네. 그 연극을 배우러 영국에 가신 거예요? 되게 클리셰 같긴 한데 연극을 배우러 영국에 갔는데 그 제가 간 데는 이제 딱 연극을 가르친 데는 아니었고 이제 뭐 비주얼 아트 하는 사람도 있고 안무가도 있고 뭐 연출가도 있고 그래서 각자 자기 언어를 이렇게 디벨롭해서 발표하고 그거에 관한 이론적인 논문 쓰고 뭐 이런 코스였어요. 그래서 왕립 극단 막 이런 거 아니야? 네, 뭐 거기는 뭐 웬만하면 다 그냥 왕립이니까 그냥 다 로열이. 로얄 붙으면 또 학비 비싸지 않아요? 거기는 외국인들한테 학비가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학비가 비싸죠. 네. 양주도 비싼데 로얄 붙으면 다 비싸 로얄은. 그러면 영국에 무슨 뭐 작가를 특별히 뭐 좋아서 영국으로 가신 거예요? 그건 아니었고 이제 좀 유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을 때 근데 제가 뭐 한참 극단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새로 공부해서 가기엔 좀 힘들었고 그나마 이제 하는 게 영어였었기 때문에 미국 아니면 영국 뭐 이렇게 됐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철저히 뭐랄까 더 연극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분업화돼 있어요. 그래서 연출이면 연출, 연기면 연기, 조명디자인이면 조명디자인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작업과는 좀 맞지가 않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길었고 근데 영국은 이제 짧은 대신에 자기가 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나 질문을 미리 갖고 딱 프로포절을 해야 돼요. 그 좀 더 통합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영국으로 선택을 전혀 다르구나. 거죠. 네.
아니 그 연극 쪽에서는 조금 네. 그 그러니까 러시아도 유학을 많이 그쵸. 가시고 네. 이철성 선생님이 이스라엘에 네. 갔다 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철 선생님 아세요? 네, 좀 잘 예전에 같이 뭐 이런 연구원 같은 거를 제가 뭐 처음 이철 선생님 극단에서 극단 조연출을 했었죠. 그러시구나. 예, 이철성 선생님 굉장히 좀 네. 실험적인 네네네네. 거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저 처음 했을 때 이철 선생님이 하셨었어요. 그러시구나. 2014년도 했을 때.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시도 쓰시고 막. 이 사진이 이게 이철 선생님이 지금 시 읽어주고 계신 거예요, 광장에서.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여행하면서 쓴 시를 여기서 커피 나와주면서 지금 광장에서 새벽에 읽어주고 있는. 너무 독특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보통 미술 쪽이나 뭐 어떤 그 전공 분야에서 좀 특출한 나라가 있어서 좀 쏠리는 경향이 보통 많은데 굉장히 제가 아는 연극하시는 분들은 너무 사방으로 이렇게 펼쳐. 이스라엘도 연극이 뭐 유명해요?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이 좀 전 독특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인 네. 학교가요? 네. 근데 좀 위험하고 이럴 것도 같은데. 나 몽골에서 영문학 유학한 언니 봤는데. 진짜? 여기 대화 흐름을 잘 못 주셔가지고. 아까 작품 수가 한 18작품 정도 네, 그쯤 되는데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 비포 네. 애프터. 네네네. 맞죠? 그거 최근작 아닙니까? 네, 최근. 그렇죠. 네. 가장 최근작을 그냥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항상 매번 내년 또 바뀌고. 내년에 또 할 수도 있어. 아니 그래도 가장 최근작이 네. 그래도 가장 제 단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아. 최선이니까. 네. 네. 과거의 것들은 또 지나고 나면 더 이제 보이니까. 단점들이. 네. 아니 그 상도 큰 상도 막 받으신 것 같은데 연극인 협회에서 준 올해 연극 네네네. 그거 상 받으셨더라고요. 어떤 작품이에요 그게? 그게 이제 하나는 이제 남산 도큐멘터라고 남산 도큐멘터랑 그 다음에 비포 애프터 이거 두 개인데 남산 도큐멘터 같은 경우는 그 드라마 센터라고 남산에 남산 드라마 센터라고 극장이 그게 우리 최초의 현대식 극장이에요. 록펠러 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이제 지은 건데 60년대 있어 보인다 록펠러. 네, 근데 좀 복잡해요 역사가. 거기가 이제 초대 그 유치진이라는 극작가 아시죠? 쓰신 이름 그분이 이제 60년대에 사실 그런 극장을 지으려면은 당시에 어떤 그 정부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야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였는데 그때 당시 이제 초대 그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그 김종필 씨가 이제 여러 가지 도와줘서 이제 그 극장을 그 록펠러 재단 후원도 받고 빚도 탕감해주고 이렇게 해줬는데 또 이제 그 위치가 보면은 그 주변부에 이제 그 중앙정보부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현대극장에서 그 가장 여러 실험적인 연극들이 이제 공연되는 동안 그 바로 옆에 빌딩에서는 더 연극적인 온갖 신체적인 고문과 뭐 이런 조작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네. 그런 게 굉장히 좀 부조리한 게 느껴졌어서 이제 그 극장의 역사를 가지고 그 극장에서 공연을 한 작품이 이제 남산 도큐멘터였고 비포 애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월호에 대한 거고 세월호와 나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이제 너무 거대해서 어디서부터 나와 연결지어야 될까를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나와 세월호를 연결짓는 방식으로서 이제 각 배우들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들었던 겁니다. 네. 그 비포 애프터 전에 또 세월호에 관련된 연극 하나 있어요. 그건 그 다음에 이제 그녀를 말해요라고 그 유가족 어머님들 5분을 이제 인터뷰해서 그분들 말들을 가지고 이렇게 인터뷰 연극을 만들었던 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가지고 그걸 올리는 게 되게 쉽진 않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실패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보통은 그 희곡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좋아하는 소설을 각색해서 보통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특히 연극 쪽에서는. 그런데 그 어떤 지금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런 실제 경험을 한 어떻게 보면 다큐 쪽에 가까운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대본을 쓰고 막 이런 과정은 뭐 힘들거나 뭐 이런 건 없으세요? 네, 뭐 힘들고요. 힘든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좀 연극이 너무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서 이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방식을 좀 제 나름대로 강구하지 않으면 연극을 계속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연극이라는 게 뭐 연극 따로 뭐 삶 따로 사회 따로가 아니라 연극을 통해서 조금 내 삶과 사회를 더 이렇게 잘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창구를 위해서는 조금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을 이걸 통해서 더 잘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게 작업이라는 게 사실 그 대상과 사건과 내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작업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리들이 이제 유지가 안 되고 굉장히 너무 좀 실패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너무 밀접해, 더 너무 오히려 가까워서 또 막 더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객관화되지 않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난 그런 부분도 있고 유가족들로 보시나요? 그걸 올리면 그 당사자들한테 이 이야기를 보여준다는 게 정말 두렵고 큰일 같은데. 그렇죠. 그분들은 어때요? 그거 보시고 나면? 그분들은 저희도 굉장히 그 부분이 부담스럽고 어려웠는데 굉장히 고마워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당시만 해도 이 세월호 사건을 계속 더 알리고 널리 퍼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그분들이 생각을 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어떤 말에 의해서 이제 전달이 되는 게 그분들에게 좀 위안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 잡았던 하나의 컨셉은 우리가 이제 목격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분들은 어쨌든 국가의 민낯을 받고 그 목격자로서 그거를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들려줬고 이제 저희는 들었기 때문에 또 그거를 말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생기는 거죠. 다시 관객들에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일종의 증언을 계속 이어가는 방식으로서 이제 그렇게 했었고, 또 그때 이제 조금 저희가 심혈 기울여서 만들었던 퍼포먼스 중에 하나는 이제 배우 한 명이 이제 그 303명 희생자들의 이름을 이제 다 외워서 무대 위에서 발화를 해요. 그게 굉장히 긴, 거의 한 30분 동안 이제 이름만을 이렇게 호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지점들 관객들이 이제 숨죽여서 듣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하나의 의식처럼 이런 얘기만 들어도 뭔가 이렇게 좀 소름이 좀 끼치려고 하는 그런. 그 유튜브에 잠깐 이렇게 영상이 있어서 봤는데 실제로 막 직접적인 표현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건 비포 애프터에서 이제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좀 그래서 이제 그런 직접적인 부분들은 그 유가족들이 어떤 힘들 것 같기도 힘들어 많이 힘들어할 건데 배 안에 있는 상황들이나 실제로 뭐 대사 같은 것도. 근데 그 이미 다큐나 보도 자료에서 이미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좀 연극적인 그런 그 분야에서 그런 걸 좀 다루는 건 또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뉴스에서 애들 그 동영상 하고 핸드폰 영상 아직도 못 보거든요. 저는 그냥 저도 딴 데 돌려버려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자기 가족을 거를 생각만 해도 좀 힘든데. 아무튼. 근데 정말 그 이름만 부르는 이건 정말 너무 담백하고 너무 명쾌하면서 정말 감동적인 그래서 뭔가 군더더기가 없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극이라는 건 꾸밈이 있고 미장센이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원래 연극인데 정말 너무 정말 담백한데 감동이 있는 얘기만 들었는데도 그런 느낌.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적인 차원에서 보면 되게 지루한 시간인데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다 부르면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그 저희 호도사님하고도 그 안산 거기도 한번 갔다 와봤지만은 늘 뉴스로 304명 그 숫자가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희생을 당했는지 진짜 가면은 지금 생각해도 저희도 그런 그 문문무비라고 움직여라라는 전시를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2년째 했었고 저희도 이제 공연 전시의 형태로 그 세월호 사건 때 움직이지 말라는 명령 때문에 희생된 어떤 그 포인트를 가져와서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움직이면 스스로 선택을 하는 어떤 지점을 스스로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각자의 언어로 움직임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전시를 한 적이 있어서 좀 되게 좀 세월호는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어떻게 다뤄야 될지도 좀 두려운 그런 것도 있고 또 너무 무거워질 수도 있고 예, 좀 그런 조심스러운 그런 네. 주제라. 저도 거의 관련된 전시하고 나서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자격이 되나,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항상 드는데 감독님 말씀처럼 계속 알리고 상기시켜야 된다는 의미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스스로. 아, 다른 얘기 할까요? 네, 갑자기 갑자기 너무 네, 네. 장애가 장애가 와. 장애가 호도사님 장애는 뭐예요? 저는 탈모예요. 탈모 장애가 아니죠. 잠깐 뭐 다른 생각을 하신다. 이게 장애라고 하셨거든요. 네. 지금 딴 생각하세요? 근데 그 멍 때린다는 거, 네. 예, 일종의 이렇게 멍하거나 이제 딴 데 먼 산을 쳐다보는 그렇게 할 때 무슨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순간 떠오르는 아니면 그냥 진짜 비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냥 누구랑 대화할 때도 네. 어떤 뭐에 꽂히면은 그냥 저는 그걸로 이렇게 다른 쪽으로.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 버려서 네. 너 지금 내 얘기 듣고 있냐? 뭐 이런 흐름 쫓아가기 조금. 네. 근데 그런 건 좀 그런 버릇은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거 같아요. 25시 하고 있는데 한 18시에 없어져 버린다고. 갑자기 꽂혀서 빨간 옷을 막 쫓아가야 돼, 막 이러면서 쫓아가고. 작업할 때는 안 그러는데 네. 일상에서 좀 일상 그래요. 생활 속에서. 그럼 좋은 거 아닌가? 네. 좀 건강에도 좋고. 아 그런가요? 근데 뭐 이제 같이 있는 사람이 좀 소외될 때가 생기는 거죠. 네. 아 근데 그 병도사님 같은 경우는 대답도 하면서 계속 이렇게 호응하면서 안 들어요. 네, 호응을 계속 하고. 네. 아무 말도 안 잠꼬대 하고. 아니야 잠꼬대? 아니에요. 질문 안 했는데도 대답해. 듣기 싫으면 안 들어요. 근데 그건 저희가 어떤 건강 비법입니다. 너무 머리가 과부하 걸리셨을 때. 이렇게. 사람과의 아니요, 그냥 관계를 그렇게 통풍이 집중해서 잘 되게. 그렇게 듣지를 않아요, 사람 얘기들. 아까 좀 멋있었던 대답이 있었어요. 30년 후에 나의 모습은 계속 연구를. 연극하지 않을까요? 하고 있을 겁니다라고 했지. 뭐 돈을 많이 벌려고 했으면 사실 연극을 그렇죠. 연극 안 했을 거고 그때도 뭐 난타를 하셨겠죠. 뭐 지금도 나름 유명하긴 하고요. 그런 유명한 것도 목적은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정말 조금 이렇게 진짜 좋은 작업을 만들고 싶은 거에 대한 욕망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명예효과도 연결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진짜 좋은 작업을 이렇게 그러면 그러려면 좀 그 더 큰 무대로 막 이렇게 그런데 아니면 뭐 이렇게 서보고 싶은 극장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뭐 기본적으로 좀 한국에서만 연극하고 싶지는 않고 조금 전 세계에서 여러 문화권의 관객들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그 재밌더라고요. 더 에너지가 되고. 네. 그러면 그 연극을 해야겠다. 네. 지금 아까도 연극 영화과를 가셨잖아요. 네. 그럼 학창 시절에 연극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 분야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고. 수능 시험을 봤는데 제가 원하는 과에 갈 수 있는 성적이 안 나왔는데 재수는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잠깐 중학교 때 뭐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영영학과에 이제 이론 연출 전공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면은 재수능 점수로 갈 수 있겠다. 그러면 이게 그 전에는 나오더라고요. 아예 나 연극인 돼야겠다, 영화인 돼야겠다, 구체적인 뭐 그런 건 없었네요. 네, 저는 원래 외교관 되고 싶어요. 진짜요? 외교관 이런 거 생각을 했었어요. 강경하 씨가 할 거고요. 의외네요. 나는 굉장히 이렇게 연극 학창 시절부터 계속 보러 다니고 막. 그 우리나라 연극영화과가 이렇게 정말 연극을 계속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을 갖춘 데가 그렇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연극 쪽은 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규율이라든가 뭔가 좀 약간 그런 것도 약간 심하죠. 군대 같은 그런 모습을 그러더라고요. 제가 살짝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빡세더라고요. 깜짝 놀랐거든요. 저희 미술 쪽은 완전히 개망난인데 정말. 대학 와서 깜짝 놀랐죠. 뭐 이런 자유로운 거 생각했는데 예술을 하면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군대식인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여기 상처가 있는데. 상처 보이네요.
그게 대들 다 맞아가지고. 아 진짜요? 정말요? 네. 군대도 아니고 거의 군대 수준이던데요. 네, 얘기 그러더라고. 들어보니까. 그런 네. 군대 가면 더 편하다고. 근데 물론 뭐 좋은 사람도 있고 네, 그걸 그렇죠. 통해서 이제 끈끈함도 많이 생기긴 하는데 네. 이게 아직까지 그때 뭐 이렇게 그 후진 문화들이 어땠어요? 험한 편이세요? 아니 좀 이렇게 군기 잡는 아니신 편이세요? 거. 제가요? 네. 아 저는 아니죠. 아니에요? 네. 부드러운. 그래도 네. 또 그 영국에서 공부하셨는데 그 평등 영국 애들 딱딱하지 않나? 헤이 근데 원체 저도 이제 그 뒤로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러니까 그냥 군대 문화나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대학 문화에 자리 잡고 있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거 참 어디서 일본에서 온 일본 거잖아요. 일본식 군사 일본은 또 교육이죠? 독일에서 배웠더라고요. 네, 그 역사를 보니까 나쁜 것만 배우네. 네, 독일에서 군사 그런 거 그쵸. 뭐 그런 걸 배워서 거기서 넘어갔어. 하고 또 일본은 또 나쁜 걸 많이 줘요. 일본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동기 중요시하는 거 이런 것도 아, 다 네. 일본 네. 문화. 동기. 네, 맞아요. 네. 뭐 집합해서 한 명이라도 안 오면 막 맞아요. 그 연대 책임 물고 네. 연대 그런 거 다 막 일본식 문화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듣는 네. 연대 책임. 아니 근데 그나마 저는 젊은 연극인들 있잖아요. 요즘 네. 한 뭐 30대 초반, 20대 막 네. 이런 분들은 요즘 이제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요즘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 것 같은 느낌. 네, 그게 참 이상해요. 그게 안 없어지고 그런다고 해서 연극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다 알 텐데 이제. 더 좋아지겠죠. 우리. 감독님 같은 분이 많이 들어오면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조금 어떻게 보면 빨리 군대도 모병제로 바뀌고 뭐 이런 네. 사회의 변화와 맞아요. 맞물려서 그런 그런 게 좀 변화도 생겨야죠. 생기는 것 같아요. 참, 외국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그런 제- 거 네. 전혀 없어요? 오히려 네.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거기 이제 브레이트의 전공 그런 전통이 많이 스며져 있어서 엄청 토론을 많이 네, 하고 거기는 배우나. 이론 중심이라고 네, 들었어요. 그렇고 네. 네. 배우도 연출한테 이제 엄청 네. 끝까지 납득이 안 되면은 계속 네. 질문하고 네. 근데 한국은 이제 주로 연출과 배우의 관계가 약간 상황에 네. 이렇게 돼 맞아요. 있어서 그냥 네. 해 그러면 이렇게 네. 해보고 막 이런 맞아요. 게 아직도 많이 거기 배우를 설득시켜야 돼요. 네, 그 독일은 못하면 안 움직이 배우가 안 진짜요? 움직여. 네, 거의 토론이나 이론이 워낙 강력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일본 되게, 애들은 그런 걸 배워야지. 연대 책임 그런 거 배워야지. 우리한테 활보고 안 남겨준 게 어디야? 그걸로 만들게. 가미가제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자살폭탄. 공식 질문 마지막으로 한번, 할까요? 예, 네. 공식 질문 한번 우리 할까? 이경성 감독님에게 강경화 후보자란? 문재인의 선택. 알겠습니다. 아니 외무부 장관 하신다. 그것도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외교관, 아, 예, 예, 예. 네. 그런 꿈이 있었을 때가 있었죠. 예. 딴 생각을 많이 하셔서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언어로 막 생각하는 거. 마지막으로 또 좀 네. 그 어쨌든 축제가 하나가 이제 지금 이제 어쨌든 18회까지 간 거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네. 또 관객들이 지켜봐 주신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축제가 성장하는 것도 그런 관심과 그런 지켜봄과 그런 교류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이제 변화가 있는 포인트에 좀 많이 발걸음 해주셔서 이렇게 직접 사람들이 모여서 자꾸 발걸음을 통해서 모였을 때 뭔가 지금으로서 생각하지 못한 어떤 다른 길이나 영역들이 항상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직접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접 좀 움직여서 이렇게 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 네. 그리고 변방연극제 요번에는 뭐 파티도 많으니까 네. 예, 그런 행사에도 예, 진짜 축제 축제. 예, 그런 것도 같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개폐막식을 위한 텀블벅을 또 따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금액은 달성하겠지만은 사실 그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펀딩의 목적도 있지만은 또 사람들한테 또 알리는 그쵸. 어떤 그런 목적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거 어떻게 참여하는지 예. 네, 그 텀블벅 치시고 거기에 이제 서울 변방영제를 치시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 인터넷에 서울 변방영제 치면은 나오는 블로그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이렇게 바로
그 텀블벅 후원 사이트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 그러면 봐주시면. 10,000원부터 후원이 되는 거예요? 얼마부터? 2만 원부터. 2만 원. 네. 그러면 이제 티켓을. 네, 저희는 이제 리워드로 티켓과 뭐 포스터, 그 티셔츠 이런 거를 이렇게 예.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변방 연극제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재밌을 또 것 같아요. 예, 네. 또 사회적으로도 많이 편안해졌고 네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 연극 보러 가자. 네. 이런 기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분위기가. 같이 얘기 나누니까 또 이렇게 또 힘이 네. 얻어지네요. 네. 네. 멋진 축제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